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팀입니다. 5월 24일 화요일 개별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브레인 한번 봅시다. 너무나 잘 아는 기업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솔브레인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확히 무엇하는 기업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못하는 잘 기억은 못하시고 대충 뭐하는 기업이다 이런 느낌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솔브레인을 한번 한꺼풀 두꺼풀 벗겨보면서 자세하게 이 기업이 과연 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 37만원까지 갔던 게 20만원까지 딱 반토막이 났죠. 그러다가 다시 26만 9천원, 다시 바닥에서 한 20% 30% 올라왔는데 일단 목표 가격은 저는 한 30만원 보고 있습니다. 30만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좀 어렵게 이 종목이 아주 뭐 탄력이 있게 V자로 팍팍 올라가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서 다른 것들은 팍팍 치고 올라가는데 그러지 않을 확률이 많아서 마음고생, 소가리를 많이 하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V자로 팍팍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종목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에서 26만 원이 30한 1, 2만 원 가면 50만 원 5만 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20% 정도 따북따북 올라가는 정도? 6개월 이내에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 국내 기관이 아주 뭐 한 달 내내 사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러한 매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거의 사지 않고 있는 거죠. 외국인 눈에는 소부장 종목들이 여전히 문제가 있게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역시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반도체 수요라든지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수요, IT 기기 수요가 확 줄면서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향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관들은 반대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줍줍하고 있는 그러한 양상,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또 하나의 모습으로 가지 않고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또 외국인이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파는 그러한 모습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동 종목은 V자 반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정도 이후에 행보할 확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공매도 잔고가 10만 주가 이제 꼭대기인데 8만 9천 주까지 쭉 올라가다가 이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된 물량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에 대해 결론부터 합시다. 30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전망된다. 현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9.2배, PBR 기준으로 2.3배로 역사적으로 밴드 최하단에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다. 두 번째, 2022년 1분기를 저점으로 분기 실적이 개선이 지속될 전망이며 주요 고객사의 신규 라인 건설 및 3D 랜드의 고단화가 되면서 관련된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랜드 투자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가서 공장을 지을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동사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26만 원이니까 30만 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30만 원이 동사 1차 목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려 계신 친구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공부할 때 이 기업이 대체 무엇을 만드는 회사이냐, what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소한 그 제품이 매출액별로 얼마가 되고 각 제품들이 영업이익에서는 또 어떠한 정도의 어떤 기여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한 공부와 암기가 없다면 공부를 하셔도 도로함이 타불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어떤 기업을 분석할 때는 첫째는 매출액 분석, 그리고 수익력 분석,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ROE, 뭐 EPS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죠. 그렇죠? 보고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보고 다음 실적 분기 실적 보고 다음에 이제 뉴스들 플로우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 자료를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떤 기업인가, 뭘 만드는 회사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본 정의를 클리어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동사는 반도체 공정력 화학재료를 만드는 비즈니스다. 반도체를 공정에 들어간 다양한 화학재료를 만드는 기업. 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공정력 화학재료를 만들고 있다. 그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다양한 화학재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세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전해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총 3개의 비즈니스로 나누어졌죠. 다시 한번 반도체 재료를 만드는 게 61% 제일 많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관련된 재료를 만드는 게 14%, 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재료를 만드는 게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재료는 어떤 반도체 재료를 만들고 있냐? HF, BOE, CMF 슬러리, 프리커서 등을 만들고 있다. 한번 봅시다. 반도체 산화막 식각과 세정에 사용되는 HF, 하이드로플로릭 애시드라는 화학 제품을 만들고, BOE, 버퍼드 옥시드 에천트, 에천트는 세정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반도체급 초고순도 여기에 들어간 제품을 생산한 중이다. 즉 반도체 산화막을 식각하고 식각한 것을 닦아내는 세정을 하고 이러한 데 필요한 초고순도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반도체 제품의 고집적화에 따라서 막질의 평탄화를 위해서 갈아주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것을 CMP 슬러리라는데 여기에 관련된 CMP 슬러리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공정상 사용되는 공정용 화학 재료와 여기에 필요한 장치 등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61%의 매출액을 차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2차 전지 관련, 2차 전지 전해액하고 ND 자석 등을 만드는데 ND 자석은 저는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해액은 알죠. 전해액은 뒤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5%의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관련된 재료들도 만들어 사용되죠. 에천트라는 것은 세정하는 거죠. 이렇게 씻어내는 거. 다음 띵그레스, 유기재료, 이러한 디스플레이 재료를 만드는 비즈니스도 전체 매출액의 14%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동사는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재료, 2차 전지 전해액 이렇게 3개의 비즈니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는 반도체 비즈니스가 관련이 있고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비즈니스와 관련이 있고 2차 전지는 2차 전지 산업에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렇게 3개의 큰 축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것들을 머리에 콱콱 꽂고 계셔야 동사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저희 집 전화가 온 게 소리가 들려서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저녁에 미리 이제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들을 건 미리 이제 방송을 하는데 미리 해놓지 않으면 아침에 너무 좀 시간이 벅차더라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째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산업이 미국에 투자를 하죠. 거기에 수혜주로 동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과 오늘 동진 세미캠이 동반 상승했죠.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일러 씨에다 지금 새로 짓죠. 테일러 군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동사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은 삼성전자와 협력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 구축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소식이 전해지는 거죠. 올해 하반기 건설에서 2024년에 가동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시간은 좀 많이 있네요. 기대감으로 올랐네요. 이는 삼성전자가 20조를 투자해 미국 테일러시에 세우는 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솔브레인과 동진 세미캠은 쫓아가는 거네요. 삼성전자는 20조 원을 투자해서 테일러의 파운드리 2공장을 건설 중이다. 20조면 한 개 라인을 건설할 수 있는 투자 규모로 향후 수요에 따라서 추가 투자 가능성도 제기 중에 있다. 일단 건설을 해서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지금 일감이 없어서 파운드리는 이제 가동률이 낮죠. 여기에 이제 뭐라 그러는가 이제 성공률이 뭐 낮으면서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바로 크게 짓지 않고 1차를 지어놓고 또 파운드리 비즈니스가 많이 오더가 들어오면 2차를 짓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 같이 진출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 2024년에 돼야 매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런 재료는 오래 못 가죠. 오래 못 가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확 달려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동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1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상회했는데요. 매출액 2,816억, 영업이익은 576억으로 시장 기대치 490, 영업이익 기준 490억을 뛰어넘는 놀라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2차 전지 및 기타 사업부의 가동률 정상에 따른 출하량 증가, 소재 가격 안정화가 매출액 개선의 주요 원인이 됐다. 2차 전지 사업부가 흑자 전환으로 영업이익 개선에 기여한 것이 동사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 및 향후 전망은 어떨 것인가? 2020년 2분기보다는 하반기, 즉 3분기, 4분기에 더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의 2022년 2분기 실적은 매출액 2,902억, 영업이익은 62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이번 1분기가 분기 실적이 저점을 형성할 전망이죠. 저점을 형성하며 차츰차츰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2년 2분기, 올해 2분기부터 DRAM, 낸드 출하량을 급격히 확대시킬 것이며 삼성전자는 평택 3공장 양산을 위해 신규 라인 클리닝 작업을 2022년 2분기 말부터 시작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평택 P3 공장에 뭔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새롭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OLED TV 수요가 지금 둔화 중이죠. 중국 모바일 수요도 지금 둔화 중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으나 반도체 부분의 실적 개선과 원달러의 환율 약세가 전체적으로 사업기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다. OLED 사업부가 디스플레이 사업부 전체 매출액 14% 정도죠. 중국과 글로벌 OLED가 잘 팔리지 않지만은 이 반도체가 이것을 충분히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희석을 시킬 수 있다. 약점을 거기에 원달러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동사의 실적에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간 실적 매출액 1점이죠. 영업이익 2,604억으로 기존 전망 대비 매출액은 5%, 영업이익은 22% 상향이 전망이 되고 있다. 끝내주네요. 숫자적으로도 사업 비즈니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소부장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아웃퍼폼 기대가 있었는데 반도체 소재 업체들은 최근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아웃퍼폼을 기대했는데 소재 업체들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가 작년 10월 13일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전부 안 좋았죠. 매도로 돌아서면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 중 소재 업체들의 매수가 가장 약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축소 우려가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된 거죠. 실적은 P 곱하기 Q에서 C를 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C는 코스트, 비용을 말하는 거죠. 비용 상승 구간에서는 소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죠. 비싼 소재를 사서 가공해서 팔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원가가 높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만큼 판가 P를 올릴 수 있다. 글로벌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C가 올라간 만큼 P를 올릴 수 있죠. 이렇게 저항가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C, 즉 코스트의 상승세가 제한된 가운데 P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2022년 하반기부터 P 가격이 상승하고 2021년 상반기에는 Q가 상승함에 따라서 꾸준히 P와 Q가 모두 상승해서 코스트를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동사의 두 번째로 가장 큰 사업부가 전해액 사업부라고 그랬죠. 자, 전해액 사업부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2차 전지를 100으로 봤을 때 양극재가 36%를 차지하고 음극재가 13%, 전해액이 14%, 분리막이 9%, 기타 28%인데 이 전해액은 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겠죠. 첨가제 30%, 전해질 40%, 유분 30%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이 전해액은 전해질 플러스 유기용매 플러스 첨가제 이 세 개의 기본 소재의 가격의 합이 전해액입니다. 동사는 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전해액을 만드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원재료 가격 중에서 전해질, LiPF6, 6불화 인산리튬 가격이 갑자기 크게 올랐다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는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 작년 연말에는 확 가격이 오르면서 전해질이 오르면서 이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들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또 하락을 하면서 또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들이 힘들었죠. 후성 같은 회사들이. 그런데 더 빠지지 않고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처럼 이 전해액을 만든 기업들은 향후에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제 바닥을 다 쳤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LiPF6, 6불화 인산리튬, 전해질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고 2차전지 전해질을 통해서 만든 전해액은 가격은 턴어라운드를 할 전망이다. 가격이 상승할 전망인 거죠. 동사는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죠.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는 후성 같은 회사입니다. 그동안 전사 수익성 둔화의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2차전지 전해액 부분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솔브렌의 2차전지 전해액 부분은 주요 고객사로부터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었지만 수익성은 원재료 가격 LiPF6 전해질 가격이 급등으로 인해 부진한 흐름을 겪어왔다. 실제 지난 2020년 8월 6.95만 위안, 톤당 6만 9,500위안이었던 LiPF6 가격이 2022년 2월에는 59만 위안으로 몇 배가 10배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러다가 올 3월 초부터 하락세에 접어들 시각에서 최근은 49만 5천 위안으로 살짝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액 내에서 전해질과 용매와 촉매로 이루어진 세 가지 원소 중에서 전해질이 원가의 6에서 70배에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60에서 7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전해질 가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해질 가격이 이제 안정을 찾은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수익성 개선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네요. 따라서 다시 한번 반도체 에첸트 실적이 강화된다. 에첸트는 이렇게 씻어내는 거죠. 용해 깨끗하게 물로 씻어내는, 물이 아니라 화학약품으로 씻어내는 데 필요한 그러한 약품 실적이 강세가 전망이 되고 대형 OLED 신규 소재 공급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 세정액이 많이 사용되죠. 랜드는 많이 증착하고 깎고 이러기 때문에 깨끗하게 뭔가를 씻어내야 되는 이런 에첸트 세정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솔브레인의 반도체 에첸트는 3D 랜드의 고단화와 고객사의 신규 공장 가동, 삼성전자 P3, P4, 테일러, SK 하이닉스의 M15, M16, 용인 이런 공장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에천트 세정액 사용이 향후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또 그동안 중국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청했던 디스플레이 소재는 국내 고객사들의 대형 OLED 패널 양산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는 세 가지 사업부 모두 바닥을 치고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안 살 이유는 없죠. 하지만 동사와 같은 서부장 업체들의 대장주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잘 저것도 받지도 않아요. IR도 받지도 않아요. 회사를 잘 알리지도 않아요. 이러한 단점들 따라서 26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그러한 1차 가격이 오면 한 50%는 파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머릿속에 딱 넣으십시오. 솔브레인 30만원 정도 오면 한번 더 쳐다보자. 그때 팔지 추가로 가져갈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면은 32, 3만원까지는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 연말까지. 그럼 20에서 30%는 따북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이 정도가 20, 30% 날 때 다른 종목들은 더 미치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은 반도체도 하죠, 디스플레이도 하죠, 2차 전지도 어떤 때는 장점으로 되지만 어쩐 때는 또 하나의 사업군으로 되어 있는 게 레버리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면들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하지만 되게 좋은 회사죠. 튼튼하고. 그래서 솔브레인을 가지고 계신 분은 30만원까지 버티는 전략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십시오.